아니,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나이 60 넘게 먹고 이렇게 사람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이름은 윤경애 62살입니다. 딸 하나, 남편 하나, 그럭저럭 평범한 삶이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서로 아껴가며 살았고 남들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 남편 재석이 딸의 상견례가 있던 그날 딴 여자를 만나러 나간 겁니다. 딸이 결혼을 하겠다 했을 때 솔직히 좀 서운했죠. 내 품에서 벗어난다는 게. 근데 또 막상 사위 될 친구 보니까 인물도 좋고 인성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준비에 진심이었어요. 정갈하게 머리도 하고 남편 양복도 다려놓고 좋은 음식점 예약까지 해놨죠. 그날 아침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그 인간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혼자 내리더라고요. 전화 좀 받고 따라갈게 이러고선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아니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딸 앞에서 괜히 분위기 망치기도 싫고. 그런데 상견례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급히 들어갔다는 말만 문자로 한 줄 딱 왔더라니까요. 딸은 괜찮다며 넘겼지만 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 사실 예전에도 이상한 행동이 있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였어요. 퇴근도 자꾸 늦고 전화 받다 말고 방에 숨고. 내가 의심이 많은가 싶어서 일부러 모른 척했는데 어느 날 지갑에서 이상한 약 봉투가 나온 겁니다. 호르몬 치료? 위장약이야 라는 말에 또 그냥 넘겼죠. 근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뭔가 자꾸 찜찜한 게 생겼어요. 딸 상견례 일주일 뒤였어요. 남편이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나가더라고요. 회사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있어 송별회야. 그런데 꽃은 왜?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 주머니에 낯선 주소가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그때 확신했죠. 있구나. 여자가. 그리고 그날 진실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 주소로 직접 가봤어요. 작은 빌라 앞에 꽃가게 영수증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문을 여나 기다리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나와요. 아줌마 누구 찾으세요? 여기 연정씨. 사시나요? 그 청년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씁쓸하게 웃어요. 그 인간 와서 또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누나 떠났어요. 그 청년,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여자의 사촌동생이라는 사람, 병원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임신 9주차 자연유산. 거기 적힌 보호자란에 제 남편 이름이 똑똑히 있었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꽃다발을 들고 갔던 그날. 그 인간 미안하다고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연정씨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고 제 남편은 그 아이의 죽음을 그냥 외면한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전 달라졌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인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요.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니 희생은 무슨. 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혼했어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니까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편지 한 통, 거기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내 남편 아니 그 인간이 알고도 숨긴 진실, 정말 용서가 안 됐습니다. 내 남편이 숨기고 있던 건 그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까지 했으면 끝났어야 했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남긴 편지 한 장, 그걸 본 순간 전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사람인지라 미련이 남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못했나? 내가 너무 늙어서 눈 돌렸나? 자책 아닌 자책을 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등기 우편이 하나 왔어요. 보낸 사람 한현정.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 여자 아직 여기 있었던 건가? 봉투를 열자 손편지 한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죄 지었어요. 근데 당신 남편 저만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도 딸도 심지어 우리 아이도 전부 속인 겁니다.
그 USB를 컴퓨터에 꽂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됐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연정아, 애는 안 낳는 게 낫겠다. 나 이제 회사도 끝났고 정리해야 해. 애 하나 책임질 여유도 솔직히 마음도 없어.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 인간 연정이 임신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도 그냥 정리하라 했던 겁니다. 내가 뭘 본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편지 뒷면을 넘기니 그 여자의 손글씨로 적힌 계좌번호와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은 돈 아기에게 써주세요. 나 혼자 가진 건 아니니까. 그 사람도 이 돈이 어딨는지 몰라요. 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요. 저는 곧장 남편이 마지막까지 다녔다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최재석 씨, 송별회는 언제쯤 있었나요? 그쪽 인사팀 직원이 묻더군요. 송별회요. 글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최 씨는 이미 2년 전에 명예퇴직하셨어요. 이게 뭔 소립니까? 2년 전부터 회사 안 나간 사람을 난 지금까지 출근 중인 줄 알고 밥 차려줬다고요. 제가 연정 씨가 남긴 계좌로 은행에 조회를 요청했어요.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며 겨우 알아냈습니다. 그 계좌엔 총 6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입금자는 전부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금 날짜는 딸 상견례 바로 다음 날이었죠. 즉, 그 인간 그날 상견례도 버리고 그 여자에게 마지막 정리 비용으로 돈을 준 겁니다. 그 인간 며칠 뒤 다시 제게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빌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 연정이 죽은 뒤 정신이 나갔다. 저요.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편지 보여줬어요. 당신 아기가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그런 짓 한 거예요. 남편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더군요. 사실 애가 내 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제 속이 뒤집혔어요. 그럼 왜 돈을 줬는데요? 왜 유산한 여자에게 6천을 줬어요? 그 여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남긴 편지. 한참을 다시 읽다가 작은 낙서 같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이 모든 건 진우 오빠만 알 거예요. 진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었죠. 맞아요. 연정 씨가 말하던 사촌 동생 진우. 남편이 상견례 날 내가 대신 가서 봐줘 했던 그 남자. 설마. 제가 직접 진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마음 다잡고 묻기 시작했죠. 그 사람 처음엔 말 아끼더니 결국 울면서 이러더군요. 그애 제 아이 맞아요. 연정이 누나 그 사람한테 버림받고 마지막에 제 손 잡았어요. 소름이 확 끼쳤어요. 진우 씨. 나이는 내 딸보다도 어리고 회사도 없이 알바 전전하던 청년이었는데요. 그 사람 알고 보니 연정 씨와 남편이 사귀던 시절의 옛 제자더라고요. 그걸 연정이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거였고 전 진우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당신 누나가 받은 6천만 원 그거 불법 증여입니다. 그 말 듣고 진우 씨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설마 그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요. 돌려받을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국세청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부정한 경로로 증여세 회피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남자가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도 추적했고요. 증거? USB 안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연정 씨에게 돈 입금하며 남긴 목소리, 문자, 내역들. 아주 친절하게요. 몇 달 후 법원에서 남편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세금 및 위자료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그 인간 연정이 떠난 후 회사 퇴직금 중 일부도 그 여자를 위해 썼더라고요. 그 판결을 딱 받고 제가 손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던 날 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참으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죠. 힘들긴요. 덕분에 인생 마지막 리셋은 깔끔하게 했네요.
죽기 전에 인생 한 번쯤은 통쾌하게 정리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젊었을 땐 참아야 했고, 중년에는 잊어야 했고, 이제는요? 저는 복수합니다. 품격 있게요. 그날 이후 저는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 모임도 다시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저를 보고 그랬죠. 엄마 진짜 멋지다. 드라마 찍어야겠어.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주변의 사랑도 믿음도 시간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더라고요. 저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아주 잘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랑 살진 몰라도 누구한텐 절대 속지 않아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일 겪고 계신다면요, 당당히 맞서세요. 나이 들었다고 참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살아온 시간이 아깝지 않게 살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제 이야기 좀 들을 만하셨나요? 살다 보면요, 남 얘기 같았던 일이 어느 날 내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채널은요, 저처럼 말 못했던 이야기, 묻혀있던 마음을 꺼내는 공간이래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 있으시다면요, 여기서 저랑 같이 풀어보실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안 해도 괜찮지만요, 혹시라도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 제가 꼭 받아 적겠습니다. 우린 다 살아있는 이야기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봬요.